네, 오늘은 알파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건데요. 알파는 43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흑백 이미지, 정사각형 모양의 흑백 이미지로서 브러쉬와 스트로크를 함께 활용하셔서 진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알파의 큰 쓰임 같은 경우에는 로고나 문양 또는 질감 정도를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모를 꺼내서 일단 키시고 누른 다음에 디바이드가 적으면 알파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어떤 걸 하시던 지브러쉬는 점의 개수가 많아야 실습을 하시기에 편안하세요. 자, 저희 스트로크 때 보시면 여기 드래그렉트라는 걸로 한번 했었어요. 그쵸? 드래그렉트는 현재 가지고 있는 브러쉬의 모양을 그 자리에 뽑아내는 기능을 했죠. 네. 그 밑에 보시면 알파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있어요. 알파를 클릭해서 저는 별 모양으로 해볼게요. 별 모양 클릭하시면 처음으로 당기는 이 브러쉬의 모양이 자, 이런 식으로 별 모양으로 바뀌죠? 근데 여기가 지금 끝이 굉장히 뭉툭하죠. 뭉툭한 이유는요. 저희 포커 시프트 기능을 보시면 가운데는 배경을 받지만 끝이 연해지는 이 기능의 특징 때문에 그러신 거거든요. 그래서 알파 같은 걸로 이런 도형들을 뽑아내실 때는 이 포컬 시프트를 마이너스 100으로 하셔야 끝부분이 또렷하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보이시죠? 만약에 자, 지금은 그냥 드래그 렉트를 하지만 자, 마스크 컨트롤 누르면 마스크가 활성화가 되죠. 마스크를 해서 드래그 렉트로 바꾸시고 여기서 이걸 해도 상관없어요. 똑같죠? 근데 똑같이 마스크 때 포컬 시프트도 마이너스 100으로 하셔야 끝에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진하게 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끝이 흐리멍텅한 거 싫다, 컨트롤 알트 클릭하면 진해지죠. 반전시키고 이렇게 뽑아내셔도 돼요. 네. 보통 알파는 이런 식으로 로고나 문양 부분에 사용하기도 하고, 얘를 스프레이로 바꾸고 이런 거 해볼까요?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막 하시면 질감 느낌 나죠? 네. 이런 식으로 질감의 느낌을 내는 부분에는 스프레이를 써서 이 밑에 있는 알파 모양을 여러 개로 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뭔가 질감 느낌이 살짝 나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게 될 거고요. 네. 지금까지는 알파의 사용 용도였고, 기본적인 옵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43페이지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알파 메뉴들 있죠. 여기 메뉴에 보시면요, 알파는 어딨냐면은 자, 좌측 상단으로 쭉 올려보시면 알파 보이죠? 알파를 눌러보세요. 알파 눌러보시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내가 좀 아까 사용했던 옵션 그 애들과, 그리고 자 밑에 있는 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잠깐만요.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창을 클릭해서 알파 누르고 이 모양 있죠? 이 모양을 당겨서 옆에 두시고 하시면 그대로 항상 열어두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기본적인 옵션들을 보죠. 자, 임포트와 익스포트는 뭐냐면요,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알파들을 제외하고 내가 직접 제작을 해서 그걸 가져올 수가 있어요. 네. 아니면 현재 내가 선택하고 있는 이미지를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PST
PSD를 이용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요거는 제가 세부적으로 다음에 이제 수업 나갈 때 안내해 드리겠고요. 자, 간단하게 보세요. 플립 호리젠탈, 플립 호리젠탈. 자, 이미지를요. 자, 이미지를 가로로 해서 반전을 시키는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을 반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플립 버티컬, 버티컬은 위아래를 반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로테이트는 알파의 모양 자체를 90도의 각도로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는요, 알파라는 게 기본적으로 흰색이 튀어나오고 검은 부분이 들어가요. 근데 요걸 누르시면 그 음영값이 바뀌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현재 기본 옵션이죠. 기본 옵션으로 제가 드래그 렉트로 당겨 볼게요. 일단 다른 걸로 좀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흰색이 튀어나오고요. 검은색이 들어가요. 보이죠? 반전, 인버스를 시켜서 해볼게요. 그러면 흰 부분이 바뀌니까, 자, 흰 부분이 튀어나오고 검은 부분이 들어가는 이런 모양이 되시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 인버스나 알트나 별 차이 없는 게 하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자, 알트 누르고 하시면요. 자, 들어가면서 얘가 바뀌는 거고요. 인버스를 하시면, 알트를 안 누르면 그냥 현재 가지고 있는 면에서 튀어나오면서 이 튀어나오는 부분이 바뀌는 거예요. 네. 어떤 점인지 아시겠죠? 네. 알트를 눌렀을 때는 얘가 지금은 들어가지만, 자, 얘는 튀어나오고요. 근데 반전을 시켰을 때, 자, 얘는 튀어나오면서 이 모양이 나오지만, 자, 알트를 누르면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모양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알트를 누르지 않고 인버스를 왔다 갔다 해서 하시게 되면은 튀어나옴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흰 부분이 튀어나오죠. 근데 알트를 누르면 흰 부분이 들어가면서 이 모양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인버스를 하시고 그냥 당기시면요, 자, 흰 부분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알트를 누르면, 자, 흰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대충, 네, 그 정도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 세부 옵션들이 있어요. 세부 옵션들. 여기 보시면 나머지는 보실 필요 없고, 모디파이라는 명령어를 열어보겠습니다. 모디파이에 보시면, 간단하게 한 3개, 2개에서 3개 정도의 명령어만 알려드릴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알파가 내가 땡겼는데 이 경계가 너무 진해요. 너무 진해서 나는 조금 이런 식으로 스무스한 상태로 뽑아내고 싶어요. 그러시면은 모디파이 옵션 중에서 블러라는 부분이 있죠. 블러를 어느 정도 올리셔가지고 땡기시면, 자, 보이세요? 연해졌죠. 요게 블러 5대고 요게 블러 0대. 다르죠? 조금 뭉개지죠. 네.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밑에 있는 거,
보시면 호리젠탈 타일, 버티컬 타일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를 5개를 주고요. 자, 얘를 5개를 주면요. 5 곱하기 5 방향으로 해서 이 모양이 자 얘가 총 이 기본 모양 있잖아요. 이 기본 모양을 25개를 깐 효과가 나는 거예요. 25개 효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패턴, 벽돌? 벽에 벽돌 같은 거 그릴 때 타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자, 5 곱하기 5로 해서 한 번에 쭉 당겨 가지고 여기를 꽉 채워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가장 많이 쓰는 거는요. RF라고 써있는 레디어 페이드라는 값이 있어요. 레디얼 페이드라는 값은요. 자, 뭐냐면요. 이 끝을 동그란 모양으로 해서 연하게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의 여기 얼굴 부분에 주름을 넣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간단한 주름 모양 얼굴에 전체적으로 집어넣고 싶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끝에가 정확하게 분명해지잖아요. 그렇죠? 이 분명해지게 되면은 여기 끝을 스무스로 뭉개면서도 형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경계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가운데 부분만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RF는 여기쯤 있어요. RF 쭉 당겨주면요. 이 알파 모양의 끝이 연해지는 게 보일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당기시게 되면요. 자, 가운데는 나오지만 끝이 스무스해지면서 여기 부분에 하나 더 연결을 해도 어느 정도 부드럽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네. 주로 레디얼 페이드는 정말 많이 쓰실 거예요. 네, 주름이나 아니면은 재질 같은 거 있죠. 재질 같은 거 할 때, 특히 유기체 부분에서 주름이나 재질 부분을 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충 이런 식으로 주름 모양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레디얼 페이드가 꺼져 있으면 끝이 굉장히 진하기 때문에 얘를 사용해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이걸 할 때는 레디얼 페이드 같은 거 키시고 여기 부분에 문양들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대충 뭐 이 정도만 할게요. 그래서 알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이런 식으로 이런 옵션들을 견뎌 가면서 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은 비교적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경우는 드물어요. 네, 그대로 쓰는 경우는 드물고요. 네, 알파는 그러니까 세부 재질들이나 문양 같은 걸 할 때 다시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뭐 알파를 포토샵에서 만드셔도 되지만 여기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브러쉬에서 알파 모양이나 포토샵에서 제작되는 알파 모양들은 정사각형의 모양이어야 됩니다. 직사각형으로 알파를 만들고 이쪽에 가져오잖아요. 찌부가 돼요. 긴 방향으로 해서 찌부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드시는 방법은 여기가 지금 이 팔레트가 일단 정확하게 정사각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 이 도큐먼트에서 이 아래에 있는 애 있죠? 얘를 한 500 정도로 해서 리사이즈 누를게요. 이렇게 하시면 500에 500 더 저희 교재에 나온 대로 300에 300으로 할게요. 자, 잠시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옆에 있는 누구 있죠?
프로포션을 꾸시고 해야 정확하게 이 모양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꾸시고 플랜을 하나 꺼낼게요. 플랜도 정확하게 정사각형의 모양이죠. 기본적으로. 자 드래그 플랜 선택해서 드래그 하시고 에디트 키시고 F 누르면 정확하게 이렇게 모양이 탁 잡혀요. 딱 보이죠? 그 다음 메이크 플리메시 누르시고 그 다음에 디바이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요, 자 면이 많아야 된다 그랬죠? 이 정도 한 다음에 여기는 제가 한번 튀어나오게 해보고요, 여기는 눌러서 들어가게 해볼게요. 보이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떤 걸 하시면 되냐면, 자, 알파 메뉴에 보시면 그랩 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랩 독 눌러볼게요. 클릭하시면 자 보이시죠? 자 보이시죠? 네, 이렇게 됐죠?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요, 제가 원래 이 튀어나왔을 때 모양과 들어갔을 때 모양을 같이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여기가 회색으로 변해버렸어요. 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검은색 있죠? 검은색은 아예 튀어나오거나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요. 흰 부분, 회색부터 흰 부분이 이 알파의 모양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일단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 알파 모양이 보세요. 현재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모양대로 튀어나왔죠. 튀어나온 데는 하얗게 돼요. 그래서 얘를 한번 제가 이렇게 해서 드래그 렉트로 뽑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방금 만들었던 알파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다시 나오게 되죠. 이번에는 자 어떤 모양을 해볼까요? 교재에 나온 대로 이 모양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됐죠? 이 다음에 위치 잡고 알파에서 그랩 또 탁 누르시면 그 모양으로 변하죠. 보이시죠? 그러면 다시 얘를 뒤로 돌려서 드래그 렉트로 바꾼 다음 당겨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인텐시티 조절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데 저는 글쎄요,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주로 포토샵에서 제작을 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렇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데이터들을 여기로 가지고 와서 수정하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는 이 정도로만 해서 툴 설명을 끝내겠습니다.